홍규 박사님부터 또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지금 이 내전을 주도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김용삼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백낙천의 그 모든 걸 다 이제 이해를 했는가 봐요. 그거 가지도 안 된다. 이 광화문을 내전 상태로 몰고 가서 내전을 통하여 윤석열을 밀어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쉽게 예상들 하잖아요. 이재명은 이제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이다. 사악한 사람이다. 자기의 범죄를 사법 리스크, 감옥에 가기 싫어서 내전을 일으킨다. 이게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는 건데, 저는 그거보다 더 앞서서 오래 전부터 계획됐다.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왜냐면요, 그 성남시장 되기 전서부터, 여기 김사랑 작가도 와 있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계획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전복하기 위해서. 그때 어딜 가냐면요, 북한을 갑니다. 북한을 가는데 그 사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강력하게 의심하는 거는 북한에서 포섭당했다. 그 의심합니다,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사진에 몇 장 나오는데 옆에 미모의 북한 여성이 있어요, 사진에. 그건 북한의 아주 전통적인 수법입니다. 아니, 그 수법이 있는데 이재명한테는 안 썼다? 이게 뭐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저는 합리적으로 추측하는데 이재명한테 썼다. 왜냐하면은 이게 써서 안 통할 놈이 있고 통할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혜식이가 북한에 왔다.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예? 야, 썼다고 몇 명 나온다. 신혜식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썼다고 나오잖아. 고성국 박사가 평양에 갔다.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예? 이제 보면은요. 아니 그럼 이범규는 썼지 당연히. 나 그래서 안 가잖아. 내가 쓸 거 같아서 안 가. 나는 안 갔어요 저는. 그런데 얘네들이요, 그 부서가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 오는 언론인, 정치인, 정광훈 목사님 같은 종교 지도자, 아우 일빠따야. 종교 지도자는 일빠따. 정치인보다도 일빠따가 종교 지도야.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잖아요. 말씀 하나로 선포하는 메시아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광훈 목사 같은 기독교 지도자라든가 뭐 천주교, 불교 지도자들 일빠따입니다. 그래서 당한 목사님들이 여러 명 계세요. 이거 실제로 있었어요. LA에 있는 모 목사님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당해서 와가지고 성남시장이 될 때 많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공작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그때 국민의힘이 아니라 뭐야? 아니죠. 자유한국당 소속 뭐 이대엽 시장도 있었고요. 이대엽 시장 감옥 갔죠. 그다음에 저 민주당 소속의 시장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공작을 통해서 일개 무명의 변호사가, 아주 이름도 없는 변호사예요. 그 무명의 변호사가 그걸 다 공작을 통해서 제끼고 성남시장이 되고, 성남시장의 재선이 되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대권주자가 되는데, 그거는 이재명이가 무슨 정광훈 목사처럼 메시아의 뭐 선지자적인 뭐 힘이 있습니까? 말에 무슨 진정성이 있는 놈입니까? 순전히 범죄자고 그 주변은 조폭들인데, 그건 기획된 포섭당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는 이재명인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일 잘할 놈. 요거는 우리가 포섭만 하면은 죽을 둥 살 둥 일할 놈이다. 왜냐하면 근본이 없기 때문에. 걔는 근본이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화 운동에 족보가 없는 놈이에요. 걔가 민주당에서 족보가 없잖아요. DJ 걔도 아니고 운동권 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놈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대한민국 좌파를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DJ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지금 장악했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걔 캐릭터,
걔 무슨 정치적 자산 없었는데 그 자산은 저는 북에서 나왔다. 오래전서부터 기획됐다. 그런데 이게 범죄 덩어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범죄 덩어리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범죄를 자기가 감옥 가기 싫어서 민중 반란을 꾀한다 보지만 저는 오래된 기획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 정점에 지금 다다랐다. 지도 코너에 몰린 것도 있지만 어떤 그 포섭된 그 명령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가 틀렸다면 틀린 건데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광화문 혁명이요. 고성국 박사는 이제 80년서부터 이제 혁명이 이어져 왔다고 그러는데 뭐 길게는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진짜 혁명 그러니까 엑기스는 저는 이 최근 몇 년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정광훈 목사 나타나 가지고 여러분들 그 광화문뿐이 아니라 그 청와대 앞에서 그 노숙 집회 아까 김영삼 기자도 얘기했지만 그거는요 세계 역사상 없는 거예요. 그때 뒤집어 엎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착했어. 거기다가 정광훈 목사도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그때 섭섭함을 느낀 그 애국 세력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뒤집어 엎어서 판을 끝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말렸어요. 우리는 평화 시위를 해야 된다. 여기서 폭력이나 폭동으로 가면 이를 그리친다. 그 말은 저는 정광훈 목사 말이 맞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왜냐면요 그때 만약에 뒤집어 엎어서 문재인을 그때 끌어내렸으면 문재인이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정광훈 목사는 그걸 앞을 내다보고 지금 물리력을 행사해서 때려 부셔서 청와대에서 끌고 나올 수는 있는데 그때 그럴 분위기였어요. 100만 명이 모였는데 경찰이 그걸 어떻게 막아요? 맞아요. 군대도 못 막아요. 그거는 그냥 청와대 담 넘으면 그냥 담 쓰러지고 철조망 그 철문 있잖아요. 그거 부서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정광훈 목사가 말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건 잘 말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과격하게 만약에 그때 밀고 들어갔으면 그때 성공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광화문 우파 시민혁명이. 근데 시간은 늦췄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간디가 수행한 무폭력 비저항 무폭력 혁명이 성공해서 역사적으로는 간디가 위대하게 추앙받잖아요. 폭력이 아닌 비폭력으로 이제 혁명에 성공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닭은 전광훈이다. 달걀은 풀뿌리 민주도 유튜버 여러분들이다. 구독자 10명, 구독자 15명, 구독자 1000명, 신혜식같이 구독자 많은 사람들, 고성국같이 많은 사람들 다 합쳐져서 이게 풀뿌리가 달걀이고 닭은 정광훈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얘기할게요. 충청도에 음성에 무지하게 빠른 닭이 있었어요. 그냥 막 손살같이 팍팍팍 가니까 람보르기니를 몰고 가는 이 새파란 놈이 쫙 람보르기니 뭐 지가 닭이 더 빠르거든. 야 저놈 잡아야 되겠다고 쫙 쫓아갑니다. 쫓아갔는데 람보르기니보다 더 빨라. 그러더니 충청북도 음성에 어떤 양계장 천장에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람보르기니 주인이 가서 양계장 주인 나오라고 그래서 내가 저 닭 산다. 얼마야? 그랬더니 그 양계장 주인이 충청도 분 아니에요. 대답도 안 해. 충청도 알죠? 딴 데 쳐다보고 자기 일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사고 싶으니까 10만 원 드릴게. 닭값 한 마리 10만 원이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10만 원 드릴게 저거 팔아라 그랬더니 되시오. 대답도 안 해. 그 람보르기니 주인이 열받는 거 아니야. 저놈의 새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50만 원 준다 그래. 50만 원 줄게 저거 팔아. 그랬더니 50만 원은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 양계장 주인이 뭐라고 그랬게? 아니야. 그렇게 할게. 아니야. 뭐라고 그랬냐면 씨팔 잡혀야 팔죠. 양계장 주인도 못 잡는 놈이야.
C8 잡혀야 팔죠. 답답한 소리 좀 그만이야. 1,000만 원을 가져와봐. 저거 잡히나? 자, 우리 잡히지 않는 정광훈 목사 굽히지 않죠? 아프죠? 자, 그러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역사는 닭도 중요하지만 달걀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달걀입니다. 저도 달걀이고요. 닭과 달걀이 합쳐서 한번 혁명 곧 이루어집니다. 그때 과정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이 유튜브 가운데서도 저한테 계속 그렇게 그 아쉬움을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그때 들어갔어야지 청와대로. 그리고 저 문재인을 죽였어야지. 유튜브 중에서도 저한테 메시지 오신 분이 많은데 저는 총사령관으로서 이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UDT 북파 공작원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저를 찾아왔어요. 와서 문재인을 죽이려고 자기들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공수특전단 전부 다 센 부대들 대장들이 다 찾아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은 파주 쪽에 있는 분이 M16 두 정에다가 그 다음에 실탄 3,000발을 준비해 놨다는 거야. 그리고 매일같이 그 약실이라고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총구 반짝반짝 하고 청소를 매일같이 해놨으니까 허락만 하시면 절 보고 허락을 해달라는 거야. 하시면 할 수 없이 젊은 청년들 경호원들 10명은 국가를 위해서 죽어줘야 된다는 거야. 걔들 먼저 죽이고 그리고 문재인 딱 들어가서 문재인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겠다. 이런 분들을 비롯하여 300명 가까이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총사령관으로서 정말 판단을 잘해야겠더라고요. 그때 저는 기도 중에 어떻게 판단했냐. 만약에 문재인이가 죽였으면 노무현 같은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은 항상 약자 편이란 말이야. 그러면 영원히 우리가 정권 못 잡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300명을 말리느라고 보통 고생한 게 아니고 그 중에 지금은 용산경찰서가 1번이지만은 그 당시는 종로경찰서장이 1번입니다. 종로경찰서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목사님 이 운동하는 거 다 도와줄 테니까 한 가지만 약속해 달라는 거야. 뭐냐니까 절대로 분신 자살만 안 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분신 자살이 뭐가 그렇게 무서우냐 그랬더니 국내 안에서는 100만이 모여도 500만이 모여도 이건 국내 문제라는 거야. 분신 자살하면 이건 바로 유엔으로 넘어가서 국제화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신 자살만 안 하기로 자기하고 약속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목사니까 분신 자살 안 해. 이래서 내가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 종로경찰서장님이 저를 협박하기를 영하 15도 되는 날씨에 우리가 거기서 스트로브 한 잔 깔고 잤잖아요.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한 명이라도 저체온증으로 죽으면 목사님을 바로 현장 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좋아 체포해도 괜찮아. 그리고 이제 그 전날 진눈깨비가 와서 밑에가 다 얼음바닥이요. 그리고 스티로프 한 장 깔고 모포 한 장 덮고 혹시 영상이 준비해서 비춰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우리가 투쟁을 할 때에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 명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내가 잠자는 사람들을 가서 발로 차봤어요. 이렇게 찼더니래요. 아유 목사님이 아유 신방을 오셨네요. 그래 이거 안 죽었구나. 또 옆에 가서 또 잠자는 사람한테 발로 찼어. 찼더니 왜 차요 나를. 또 안 죽었구나. 그래서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저체온증으로. 이렇게 하여 우리는 결국은 정권 교체를 하게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는데
이제 지금 주제 신혜식 대표님한테 예. 지금 그 이재명이가 내전으로 몰고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방법이 이 내전으로 몰고 가면 우리 광화문하고 저쪽 세력하고 누가 이길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소리치니까 목도시네. 그 과거에 효순이 미선이 사건, 그 다음에 광우병 촛불 난동, 그 뒤이어서 탄핵 집회까지 좌파들의 성공한 집회가 이어져 왔습니다. 맞아요. 계속. 그러나 2004년도에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로 그런 촛불들을 일정 부분 막은 보수 우파의 결집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전광훈 목사님이 광장에 나오자, 우리도 싸워야 된다. 그래서 200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뭐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광우병 촛불 난동이라든가 탄핵까지 밀린 적은 있지만, 좌파들은 성공적인 이 광장 집회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성공할 줄 알았죠. 이번에도 광장에 나와서 연예인 부르고 난동을 피우고, 그리고 그 세력을 끌고 용산으로 행진을 하면서 내란 및 대통령 퇴진을 외치려고 준비해 왔던 것이 이제 지난 2주간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 전에는 지방을 다니면서 계속 사람들을 모았고요. 성공할 줄 알았는데, 게다가 이번엔 더 강해진 게 언론까지 합세했습니다. 언론, 그 다음에 종북좌파, 민주당, 거기 또 하나가 있어요. 야,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한동훈이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동훈까지 내부 총질 엄청 하면서 윤대지, 김성괴, 홍발정, 한동훈이 게시판 조작한 게 다 그런 글들입니다. 김건희 개목줄 채워라. 그러니까 뭐 3박자가 아니라 4박자가 맞아요. 언론, 조직, 국민의힘의 내부 분탕, 게다가 북한의 도움, 이 완전히 갖춰졌기 때문에 내란에 대한, 또 대통령 퇴진에 대한, 이건 뭐 거의 시작이 됐고 사실상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이재명도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를 판을 닦아 보니까 오히려 갈수록 사람들이 줄고 있어요. 나오질 않아. 좀 전에 우리 김영삼 편집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광장을 열어주면요, 광장에는 그냥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조직들이 먼저 채우면 일반인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일반인들이. 야, 이거 광장이 열렸네. 여러분들, 광장을 딱 비워놓게 되면, 도로를 차단하고 광장을 열어놓으면요, 그 자체가 사람에게 큰 어떤 희열감을 줍니다. 우리가 늘 막혀있던 길, 다닐 수 없던 거리, 이런 것들이 넓게 열리게 되면 그냥 주변에서 막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촛불 난동이 대부분의 그런 일반인들의 참여로 이루어졌고 연예인들이 와서 선동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광장에 정말 든든하게 저놈들이 눈에 가시, 광화문 동아면세점에 수십만의 전광훈 목사님과 애국 세력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여길 다닐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전략적으로 이 중앙 포지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날 좌파들이 행진하는데 우리 피해서 가려고 저쪽 남대문으로 돌아가야 되고, 지하철 내려야 되는데 여기 태극기 들고 있으니까 저기 덕숭 앞에서 내려야 되고, 걔네들이 자연스럽게 해산이 되는 결과가 나왔고, 또 하나, 그동안에 광화문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님을 악마화 시켜놨습니다. 그동안 좌파 세력들이. 그 어떤 효과가 있냐, 이게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반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생겨버렸어요. 일반인들이 야, 여기 태극기 나오고 저기 민노총 나온다 그러면 야, 나가지 마, 큰일 나, 너 그 중간에 꼈다가 괜히 작살나, 이래버리니까 민주당만 손해보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안 나와버려요. 조직원들만 나가니까 세 보니까 10,000명 조금 넘어. 그래서 이 광화문 집회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예? 이거는 정말 돈과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가 들어갔는데 이걸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뭐 우리가 지키고 그냥 집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파가 민주당에게 훨씬 더 큰 데미지를 줬어요. 종북 좌파들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줘갖고 지금 이재명이는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갖고 전광훈만 아니면 내가 이번에 했는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옆에서. 그런데 김혜경이 그럴 거야. 아이 그래도 한동훈이 있잖아 여보 한동훈만 믿어봐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주인공이었고 또 우리가 눈물 흘리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이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광장에 나가지 마라, 수험생들에게 피해 준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저급한 용어고 오죽하면 민주당에서 얼마나 한동훈이를 좋아하겠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진짜 나라를 사랑한다면 광장에는 우리 애국 세력도 있다. 보수도 있다. 이재명 너 함부로 이런 탄핵 난동이 성공할 거라고 단언하지 마라.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센 우리 애국자들의 힘이 있어서 얘네들이 분명히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두 번의 집회는 실패했어요. 세력을 모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실패했고 이번에는 아마도 지난 여러분들 탄핵 집회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대포 사건에 의해서 백모 씨가 사망했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민노총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사람 죽였다 해가지고. 예? 이번에도 유사한 사건을 준비해가지고 뭔가 반전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 그게 바로 내란의 시작이다. 그래서 뭐 실수로 경찰이 뭐 최루탄 같은 그런 저항 무기를 쐈는데 누가 사망했다라고 난리칠 수도 있고 또 일부가 분신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을 거고 또 하나는 우리 광장 애국 세력이 과거와는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와는 목사님께서 시작한 2004년도만 하더라도 교계 중심이었어요. 일반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변 중심이었습니다. 아시죠? 관변 모이려면 돈 엄청 듭니다. 네. 버스 동원해야죠. 밥 줘야죠. 비유 맞춰줘야죠. 시간 되면 보내야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토요일 눈물이 났습니다. 왜? 11시에 나오셔가지고 오전에 밤 9시 반 10시가 넘게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무려 장장 12시간. 눈물 납니다. 자발적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냐? 바로 전광훈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활동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저는 주차장에 세워놓고 우리 유튜버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있고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12시가 다 돼갔어. 12시는 다 헤어질 줄 알았는데 12시인데도 광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끝난 게 2시간 전인데 이거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한동훈이 저런 배신 행위를 해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폭동, 난동 이걸 막을 수 있다.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노력을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알아야 됩니다. 돈 달라는 거 아닙니다. 예? 뭐 사람 보내달라는 거 아닙니다. 알아주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역구 나갔습니까? 자유통일당이 그저 비례대표 한 2석 정도 얻어본다고 정말 국민의힘 많이 도와주고 애써주고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밀자, 그리고 비례대표는 자유통일당 좀 찍어보자 그랬는데 그것마저도 방해한 새끼들이 바로 국민의힘. 아까 이봉규 대표님이 씨팔놈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쌍스러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씨팍 새끼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예? 모여서 뭐 우리가 이렇게 했고 지켜주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민주당의 저 폭주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광장에 나와서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커피 한 잔 삽니까? 아무 역할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역할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주말 보여준 그 힘, 이걸 그저 그냥 광장시켰다, 난동 막았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세력이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틀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영삼